피를 보충해주는 치과 보충물을 보정해주는 장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예전부터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제대로 이렇게 활용되거나 그러기가 좀 어려웠어요. 내가 1989년도에 미국에 AAID라고 아메리칸 아카데미 오브 임플란트 덴티스트리라는 이런 학교가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있었는데 이때 가니까 임플란트는 활용하는 게 실패를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뭐 블레이드 임플란트 실패한 거는 빼고 뭐 볼마카 임플란트라는 걸 바꾸고 뭐 좀 이런 얘기였어요. 참 과학적인 근거가 없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말쯤에 이 골유착성 임플란트라는 게 소개가 됐어요. 이 골유착성 임플란트의 소개는 1985년도에 미국의 저널 오브 프로스테틱 덴티스트리는 미국 치과 보철학회 학술지죠. 거기에 1985년도에 오스티어 인티그레이션에 대한 15년간의 실험적인 배경 뭐 이런 1985년도에 저 사람들이 이 논문을 발표했다는 것은 뭐야? 이 사람들은 1970년대에 이미 시작을 했다는 얘기지. 1970년대 실험을 했어. 그리고 그냥 실험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환자한테 시술을 해서 그 사람이 잘 쓰고 있는 거를 발표를 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 오스테오 인티그레이션이라는 말은 예전에는 없었던 단어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만든 단어야. 번역하기를 볼유착 이렇게 유착이라는 표현이 완전히 정확하진 않지만 볼유착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쓰기 시작한 거지. 어떻게 했냐면은 저렇게 요거를 마이크로스코프라는 것은 현미경을 말하는 거야. 현미경은 우리가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그런 걸 봤는지 모르겠지만 양파 껍질 같은 걸 얇게 해가지고 현미경에서 보면 양파의 세포가 보이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뭘 보려면 이렇게 얇게 잘라내가지고 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죽은 상태를 보는 거잖아, 그지? 근데 바이탈이라는 거는 실제로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그 과정을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 싶다. 여기다가 이런 장치를 달아서 이 뼈에 이상이 생긴 다음에 혈류가 어떻게 이게 혈관 안에서 뭐 백혈구, 적혈구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진을 지금 실제로 움직이는 거를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몸속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봤어. 이걸 보고서 실제로 우리 몸에서 치유가 일어날 때는 이런 과정을 예를 들어서 뭐 다치고 나면 핏떡이 생겼다가 그게 싹 떨어지면서 살이 다시 안 오잖아요. 그거를 실시간으로 계속 관찰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걸 이제 다 보고 또 다른 실험을 하기 위해서 요거를 빼내야 되니까 이게 좀 장치가 뭐 고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빼내서 다른 데다 또 꽂으려고 이걸 빼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빼지더라는 거예요. 안 빠지는 거예요. 뼈에 붙어가지고 이상하다. 이게 뭐지? 그러니까는 뉴턴이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그냥 사과는 떨어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서 뭐 만료인력의 법칙을 생각했다는 식으로 이게 뭐 그냥 뼈에 붙었네 이렇게 하고 생각하면 그냥 넘어가겠지만 이런 게 있어?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골유착이라는 현상은 기본적으로 말하면 면역 현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면역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몸이 있잖아요. 여기 봐요. 몸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든지 몰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물질이 들어오면 어떻게든지 바깥으로 몰아내거나 이게 정 안 되면 여기를 이렇게 뺑 둘러싸버려. 연조직 같은 걸로 둘러싸서 이 몸의 다른 부분하고 연관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가끔 매장 중에 총알이 박힌 사람이 그냥 살고 있더라. 근데 총알이
총알은 이물질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무슨 뭐 면역 반응이 일어나거나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이렇게 뺑 둘러싸서 그 이물질이 우리 신체 내부하고 어떤 접촉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사용했던 임플란트들은 그때 왜 이렇게 생긴, 내가 1985년도에 시술했던 임플란트들은 이렇게 보면, 나중에 보면은 이 임플란트 주변에 연조직이 이렇게 뺑 둘러싸고 있어요. 약간 이렇게 쿠션도 있고 그렇게 돼.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를 그냥 슈도 페리오돈탈 멤브레인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했어. 치주인대는 아닌데, 슈도라는 건 이제 가짜라는 얘기야. 치주인대랑 비슷한 역할을 한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물질이니까 이물질을 몰아내는, 차단하는 역할을 한 거였지. 이런 게 항상 있었는데 그런 게 없더라는 얘기죠. 이렇게 외부 물질을 차단하는 뭐가 있었는데 그게 없더라는 얘기예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수술을, 뼈를 고정하기 위해서 뭐 핀을 갖고 와서 어쩌나 그럴 때는 이 면역 반응이 가장 적은 어떤 금속 나사 같은 걸 이렇게 박았었거든. 몸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그건 면역 반응이 작았을 뿐이지 면역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 골유착이라는 거는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지. 이 물질이 들어갔는데 외부 물질이라고 인식을 안 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생각하니까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티타늄이라는 재료는 이렇게 외부에 딱 나오는 순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곁에 이렇게 산화막이 딱 생겨요. 그래서 티타늄이 아니라 티타늄 산화막이 몸 인체 내에 들어갔을 때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야.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알루미늄 샤시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 알루미늄 샤시. 알루미늄도요. 뭐 철도 마찬가지고요. 철이 산화된 게 뭐 녹이 쓴다고 그러잖아, 그지? 근데 알루미늄이 산화되고 이런 알루미늄이 산화가 되면 표면에 이 알루미늄 산화막이 생겨서 이게 굉장히 치밀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뭐 물기나 이런 것이 속으로 파고들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게 녹이 안 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티타늄이라는 재료는 딱 외부에 노출되면 바로 산화막이 생성해 버리는데 그 티타늄 산화막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거다라는 사실을 이제 생각을 해낸 거지. 그래서 저런 어떤 실험을 내가 뭐 치과의 어떤 그 보철물을 잡아주기 위해서 턱뼈에다 심었다가 알게 된 게 아니고 이런 실험을 하다가 저 재료는 몸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뼈하고 달라붙네. 완전 달라붙는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런 식으로 현상을 생각을 해서 그럼 저기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또 이게 문제가 없는가 그런 실험도 다 하고 그래서 실제로 환자한테서 만들어서 써보고 그러고서 발표를 한 논문이에요. 이렇게 깊이 있는 논문이 사실 잘 없어요. 어떤 실험도 했냐면 우리 이 귀에 이소골이라고 뭐 망치뼈, 오른뼈 뭐 이런 뼈들 조그만 뼈들이 있는데 그게 손상됐을 경우에 뭐 뼈를 깎아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러기도 어려우니까 요런 복합방 틀 같은 거를 뼈 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뼈가 요소로 이렇게 자라들어가는 거야. 어떤 거부반응 없이. 그래가지고 싹 자라들어간 뼈를 빼가지고 요거를 이소골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었다 하는 뭐 그런 실험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처음에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임플란트하고는 조금 달라요. 처음에 나온 임플란트는요, 이렇게 전체가 다 매끈했어요. 거친 면이 없었어요. 그리고 위에다가 교육각도 만들어주고, 이게 이제 임플란트의 원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의 임플란트, 순수 티타늄,
순수라고 하지만은 이 여기서는 100%가 아니고 CPTI 이렇게 표현을 해요. Commercially Pure, 상업적으로 순수하다고 볼 수 있다라는 정도의 표현인데, 표면을 거칠게 만들지 말고 매끄럽게 만들어서 이렇게 붙인다 라는 게 이제 조개 임플란트예요. 여기 봐요. 그래서 임플란트의 심리 순서는 이 잇몸을 젖혀서 임플란트를 넣고, 그 당시에 임플란트 심을 때는요, 요 커버 스크루라는 게 이렇게 뼈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시술하는 거는 요 커버 스크루가 이렇게 뼈에 묻히게 시술을 해요. 그 다음에 이 뼈가 임플란트하고 달라붙었다 생각이 되면 이제 잇몸을 젖혀서 여기다가 어바트먼트라는 걸 연결을 해요. 어바트먼트를 놓고 그 위에서부터 이렇게 보철물을 만들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잇몸은 여기 있는데 보철은 여기 있는 거니까 좀 보기가 싫었겠죠. 그렇지만 뭐 틀니에 비해서는 기능이 훨씬 좋으니까 대단히 이 땅에 이렇게 해서도 폭발적인 반응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 봐요. 이 당시에 이 티타늄 위에 어바트먼트라는 게 올라가. 그 위에다가 보철물을 만들었다. 왜 이렇게 했냐면, 바로 여기다가 보철물을 만들면 티타늄하고, 우리가 금니가 입안에 아말감이나 금니가 있는 사람은 음식을 먹다 보면 뭔가 시큰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젓가락이 닿는 순간에. 그러니까는 이종 금속과 서로 다른 금속 간에 어떤 그 전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이 이 골유착, 오션 인테그레이션이라는 거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를 중간에다가 어떤 구조물을 넣고 여기다 보철물을 만들기 시작했었는데, 임플란트가 많이 사용되면서 어떤 심리적인 문제 등등을 고려해가지고 그냥 바로 여기서부터 보철물을 만드는 어떤가 그런 걸 막 하다 보니까 그래도 별 문제가 없더라. 근데 처음에 왜 이런 식으로 했냐면, 이 사람들이 이 골유착이라는 현상이 그 당시로서는 처음 본 현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거를 잘 유지되도록 하고 그 골유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주의를 했어요. 그럼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뼈를 깎아서 여기다 임플란트를 넣잖아. 그러면은 뼈를 깎는 동안에 조금 상한 골들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빈칸에는 어떤 이렇게 혈액 같은 것들이 채워지겠죠. 이게 잘 유지가 되면 이 부분이 다 이렇게 뼈로 채워지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사용되다 보면 뼈가 좀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는 형태들도 그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이 부분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여기 이렇게 뭐 피떡이 생기거나 우리가 가끔 임플란트 흔들려서 떼어낸다 보면은 주변에 이렇게 연조직 차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과정을 굉장히 주의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임플란트를 심고 이 당시에는 처음에는 한 4개월에서 6개월 있다가 뭐 2차 수술하고 보철물을 만들고 그러라고 했고, 보철물이 들어가서 뼈에 힘이 가해지면 여기 보면 이게 점점 더 하얗게 되죠. 그러니까 힘이 가해져서 뼈가 좀,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자꾸 하면 근육이 단련되듯이 뼈도 단련이 돼서 이렇게 좀 더 튼튼한 힘을 받을 수 있는 뼈가 돼 간다. 그게 대략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좀 안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년. 그리고서는 뼈의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조금 일어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뭐 별 실험을 다 해서 개에다가 그런 임플란트를 심어서 이게 얼마나 힘을 받을 수 있나 봐야 되니까 개에다가 임플란트를 심어서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이런 정도 힘도 견딜 수 있나, 이런 실험도 하고, 우리가 여러분 무슨 약이 나오잖아요. 약이 이렇게 인체 내에 사용되기 전까지 하여간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실험을 다 해서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그렇게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뼈에서 이제 뼈를 만큼 떼어내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이 나선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뭐 여기 연조직도 없고 이렇게 뼈에 쫙 달라붙어 있는 식으로 그렇게 되더라. 이 유착이라는 말은 이렇게 녹아서 붙었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유착하고 조금은 달라요.
굉장히 가까이 딱 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게 가까이 가 있지만 힘을 가하면 여기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기능적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라고. 아주 가까이 가 있다. 딱 붙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딱 붙었으면 이게 안 떨어지겠지, 그지? 근데 이렇게 떨어져요. 힘을 빼면 떨어지는데, 그런 것이 보여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플란트 뺄 때도 이렇게 빼낼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아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 도대체 볼유착, 오시아 인티그레이션이라는 게 뭐가? 라고 막 정의를 막 했어. 77년, 85년, 92년. 그러니까는 여기는 살아있는 뼈가 임플란트하고 연조직이 사이에 없이 이렇게 딱 직접 붙어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만 갖고 또 설명이 부족하다 싶으니까는 structural and functional. 그러니까는 구조적으로 붙어 있지만 여기다 힘을 가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기능적으로 또 힘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변한다. 구조적인, 기능적인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은 아주 단단하고 바짝 붙어 있는, 그 다음에 오래 지속되는 이렇게 뼈하고 임플란트 픽처의 연결이다. 이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거야. 어쨌든 우리가 이 뼈 속에 들어가서 이게 저절로 뭐 주변에 연조직이 생기거나 그러지도 않고 여기다 힘을 가하면 힘 받는 데 따라서 뼈도 조금 강화되고 뭐 이런 것들을 볼유착이다, 오시아 인티그레이션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임플란트는 고철물을 구강 내에 고정해주는 장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냥 아무거나 나사목 같은 거 박아놓고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서 거기다 이도 만들어서 연결해보고 했지만 제대로 유지된 게 없었는데 우연히 그 러너막이라고 아주 그 PI 여기 동그라미가 스웨덴 사람 요즘 사용하는 임플란트를 어떤 그 볼유착이라는 현상을 처음으로 발견해서 임플란트의 어떤 시조 같은 분이지. 그래서 예전에 그 학회 가가지고 이 사람이 등장하면 몇천 명 되는 치과 의사들이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 치고 그랬어요. 스웨덴의 정형외과 의사라고 보통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어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만드는 거고요. 그냥 그 임플란트 공장에 가면은 우리가 굵은 철사 같은 게 쭉 쌓여 있어. 그게 티타늄이에요. 그거를 선반에서 이렇게 깎고 소독하고 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나오는 거다. 이런 철사 같은 거. 이게 임플란트 만드는 원재료. 그 다음에 이게 스웨덴에 갔을 때인가 미국 갔을 때인가 지금 뭐 이런 그림 따라서 다음 그래서 이제 깎고 나오면 이렇게 뭐 기름 같은 게 있는 거 닦아내고 소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변미 경우도 이렇게 봐요. 이게 뭐 문제가 없나 다음 주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하여간 이게 이제 티타늄이라고 하면 여기 봐요. 10의 마이너스 8승 1억분의 1초 만에 이렇게 산화막이 확 생긴다는 거예요. 순수한 티타늄을 볼 시간이 없어요. 딱 나오면 이미 산화막이 덮여 있는 거다. 티타늄 하지만 사실은 티타늄 산화막의 어떤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뼈고 뭐 여기 임플란트고 여기 티타늄 산화막쯤 되겠죠. 그 사이에 어떤 얇은 뭔가가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려면 이 재료의 어떤 생체 적합성, 그러니까 티타늄이라는 재료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임플란트의 형태,
임플란트 어떤 식으로 만들 건가. 그다음 요거를 이제 마크로 스트럭처라고 하는데 이런 나사형 형태. 그다음에 임플란트의 표면. 임플란트 표면을 처음에 이렇게 매끈하게 만들었다고 그랬죠. 이 매끈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는 좀 달라졌지만 요거는 임플란트 자체의 어떤 재료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뼈하고 잘 달라붙는 게 되려면 임플란트를 심을 부위의 상태, 뼈에 만약에 뭐 염증이 잔뜩 있다거나 그러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서지컬 테크닉,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아주 곱게, 이거는 뭐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 상처가요 이렇게 날카로운 칼로 한번 쫙 비면 시간이 지나면은 흔적도 없이 이렇게 잘 아물어요. 원래의 조직대로 아물어요. 그리고 이제 상처를 분류하는데 클린 샵 운드 이렇게 표현해. 근데 만약에 뭐 여기 지저분한 게 뭐 그러면 흉터가 생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수술을 깔끔하게 최대한 어떤 조직의 손상이 없도록 해야 이렇게 되지, 만약에 수술을 거칠게 한다 그러면 뭐 주변에 이렇게 연조직이 생긴다거나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힘을 가해주는 거. 어떤 우리 몸속에 예를 들어서 뭐 모발 이식도 하고 피부 이식도 하고 피부 이식을 해서 이렇게 딱 갖다 놓잖아요. 이게 살아나려면 이 인체 내에서 혈관이 이렇게 다시 띄어놓은 조직 내로 자라 들어가고 뭐 그런 식의 연결이 되는 동안에 이게 절대로 건드려지지 않고 오염도 되지 않고 그래야 돼. 이게 흔들리면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로딩 컨디션이라는 거는 뼛속에 들어가서 움직이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좀 푸석푸석한 뼈 같은 거라든지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한참 지나서 우리가 MPT를 해보면 임플란트가 흔들거리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까다로운 요 위에 부분은 임플란트 제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뭐 식약청의 허가라든지 그런 게 나왔으면 그리고 쓰는 수밖에 없는 거고, 요 부분은 다 수술을 하고 보철을 하고 하는데 관계되는 부분, 의사가 판단하고 의사가 잘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요거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은 뭐 누구나 막 쓰는 그런 볼유착이라는 현상이 됐지만 처음에는 너무너무나 이렇게 신기하고 소중한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걸 잘 이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지금도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 되는 건 맞아요. 다음에 그래서 뭐 임플란트 요걸 픽스처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바트먼트, 그 다음에 골드 실린더, 이건 어바트먼트를 고정해준 어바트먼트 스크루, 이건 골드 실린더를 고정하는 골드 스크루, 이런 것들을 연결하기 전에 힐링 어바트먼트라는 걸 연결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건데요. 그 어바트먼트가요, 지금은 이거 사실 별 필요 없는 얘기지만 옛날에는 잇몸 위로 이렇게 여기서부터 보철물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잇몸 위에서 이렇게 이가 나오고 하니까 모양이 싫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 부분을 이렇게 깎아서 마진을 여기로 이렇게 내려버려. 나중에 나왔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지금 우리 수술할 때 생리식을 차갑게 하려고 그러잖아. 그거는 이렇게 돌 때 열이 나는 거를 최대한 방지하는 거예요. 열이 아주 소독을 깨끗하게 철저하게 하고 열도 안 나게 하고 그렇게 조직의 손상이 최소한도로 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뼈를 깎을 때는 한 2000rpm 정도를 이렇게 막 돌리다가 나중에 임플란트 넣을 때는 아주 천천히 들어가게 하잖아. 그게 다쳐도 아주 깨끗하게 살짝 다친 거는 원래 조직으로 아문다. 여기 뭐 더럽게 되거나 긁히거나 이런 거는 흉터가 남는다. 그런 현상을 최대한 잘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하는 거다. 뭐 이 정도로 이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볼유착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구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임플란트의 어떤 그 실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건데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